당신의 지성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감정은 결코 당신을 속이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편해지는 편안한 북카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레온 빈트샤이트의 감정이라는 세계입니다. 레온 빈트샤이트는 독일 인기 퀴즈쇼 누가 백만장자가 될 것인가에 출연해 우승상금 100만 유로를 받으며 하루아침에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저서로는 삶이 무기가 되는 심리학이 있으며 두 번째 출간한 감정이라는 세계는 출간하자마자 심리 분야의 스테디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이란 없다. 감정을 다루는 부정적인 방식만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감정을 느끼는지 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인간은 왜 감정을 느끼는가와 제1장, 두려움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감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감정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데려올 수 있다. 애착과 신뢰, 수치심과 혐오감, 희망과 우울, 수줍음과 질투, 고통과 공감. 이 모든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감정들은 사실 모두 나름의 목적이 있다. 감정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기도,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며 사회적 관계의 윤활유가 되기도,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하거나 행동을 결정하기도 한다. 우리가 겪은 일들이 기억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고 관계와 유머, 창의성의 기반이 됨으로써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거리의 표지판처럼 감정은 우리가 삶에서 길을 찾도록 도와준다. 인터뷰가 끝나고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은 정지 신호와도 같았다. 나의 감정은 인터뷰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너무 빨리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영화평론가 로저 에버트는 당신의 지성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감정은 결코 당신을 속이지 않는다 라고 썼다. 감정은 항상 진짜이며 그래서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인간은 각기 다르게 살고 느낀다.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로 묶는 알아두면 좋을 삶의 지혜가 있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편안하게 접근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단순한 소망이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편안하게 이 책을 읽다 보면 스스로의 내면에서 일어난 깨달음이 저절로 머릿속에 뿌리내려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는 그저 편안하게 내버려두면 된다. 제1장,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이 중병에 걸리거나 자신이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처럼 뜻하지 않은 두려움이 덮쳐올 때 우리는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수천 년을 전해 내려온 마음 챙김 방법이 도움이 된다. 오늘날 수백만 명이 그러듯 구글에서 마음 챙김을 검색하면 수많은 페이지가 나올 것이고 명상이나 호흡 운동, 의식적인 식습관과 같은 전형적인 접근법이 가장 먼저 뜰 것이다. 나 또한 그중 몇 가지를 시도해 보았다. 예를 들어 숨을 몇 초 단위로 쉰다거나 보다 의식적으로 맛을 느끼기 위해 건포도를 하염없이 느리게 씹는다거나, 처음에는 마음 챙김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다루는데 어째서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챙김에 기반을 둔 치료법은 수년 동안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그 효과가 분명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령 유방암에 걸린 여성의 경우 마음챙김 치료법을 통해서 병을 진단받은 뒤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사람은 재발 가능성이 낮아졌다. 마음챙김 치료법은 아동의 심리 문제를 다루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오늘날의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들여다보면 마음챙김이 두려움을 다루는 데도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라 말할 수 있다. 마음챙김이란 현재 일어나는 일을 평가하지 않고 의식을 집중해서 지켜보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긴장을 풀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두려움을 정직하게 느껴야 한다. 그 과정이 물론 불편할 수도 있다. 일상생활에서 마음챙김을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눈을 감는 것이다. 모든 생각과 걱정, 두려움이 차례대로 머릿속에서 떠오르겠지만 이것을 바꾸거나 무엇보다 평가하려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3분에서 5분 정도 후에 저절로 지나간다. 이때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정과의 거리가 생겨난다. 마치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굉음을 내며 달리는 차가 아니라 완만한 언덕길을 달리고 있는 차를 보는 것과 같다. 거리를 두고 자신의 감정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은 그 자체로 고요하고 명료한 느낌을 준다. 두려움을 다루고자 더 많은 마음챙김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굳이 강도 높은 명상이나 요가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숨가쁘게 바쁜 하루하루 속에서 규칙적으로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심호흡을 느끼기만 해도 미래로 달려가는 당신의 생각을 현재로 데려올 수 있다. 이는 활개치는 걱정을 잠재우고 당신이 두려움에 보다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음챙김은 신경안정제의 반대편에 서 있다. 억누르는 대신 자신의 의식을 또렷이 느끼는 것이다. 특히 처음에는 매우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자신의 두려움을 깨닫고 결국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된다. 두려움은 우리가 물리쳐야 할 괴물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세계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적대시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다면 우리는 그것이 지닌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것이다. 실제로는 우리에게 이롭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두려움이 지닌 에너지를 보다 침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세네카는 2000년 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악마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느닷없이 등장했던가? 또 얼마나 많은 것이 기대와 달리 결코 등장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그것이 정말로 곧 등장할 거라면 우리가 고통의 불구덩이를 향해 달려간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튼 고통이 곧 들이닥칠 것이니 그 사이 세상이 나아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어라. 케이건 교수와 헤어지기 전 나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이제 삶의 막바지에 와 있으므로 죽기 전에 오래 고통받게 될까봐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보다 두려움을 더 잘 알고 이해하는 그와 같은 사람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룰까? 나는 내 두려움에 대해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내 갈 길을 갑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다 느긋한 태도로. 케이건 교수가 19번 아기에게서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다.
마음이 편해지는 마음 편한 북카페였습니다.